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해드립니다. 장렬한 브리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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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주말에 따뜻했는데 네, 어디 네. 놀러 좀 다녀오셨나요? 지나야 되면 놀러 가지 못해요. 어? 행사들이 많아서 네. 제사가 있어 제사 지내고 네, 저희 집은 진짜 많이 네, 지내요. 하지 마세요. 바로 줄여. 허리네. 그 아빠 너무 강경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번 주말에 네. 많은 분들이 편하게 쉬셨을까 싶은 게 네네. 뭐 FOMC도 네네. 변동성에 대해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반도체가 지난주에 많이 빠졌다 보니까 GTC 앞두면서 맞습니다.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지난주에는 FOMC 걱정하는 이유가 CPI, PPI가 음. 예상치보다 좀 크게 상회하는 그렇죠. 게 나왔잖아요. 네네네. 일단 정리해 볼까요? 지난주 이시 나온 거, 그 지금 말씀하신 경제지표 포함해서 근원 CPI가 예상보다 높았어요. 안 좋은 거죠? 네. 예, 3.8%. PPI도 목요일인가 나왔나요? 전월 대비 0.3%니까 예상 0.2%. 둘 다 0.1%포인트 높았어요. 표현적으로 0.1%가 무슨 큰 차냐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합쳐져서 이번 달 말에 지난달 뭐 PC 같은 것도 개스하고 또 중요한 건 이번 주에 내일 모레죠. FOMC에 영향을 줄까봐 네. 걱정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FOMC 영향은 금리 인하 안 하는 건 확실한데 그쵸.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6월도 안 될 수도 있다. 사실 6월쯤에는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우세적이었잖아요. 우세적이었죠. 그러니까 네.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55%. 그리고 한국은 더욱이 오늘 오전장에도 일부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데 금요일 날 삼성물산에 주총이 있었는데 네.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는 국내외 그 단체들이 네. 모아서 배당금 4,500원 주세요. 뭐 했는데 2,550원. 그러니까요. 뭐 회사는 할 얘기 많죠. 사실 근데, 그 전날 음. 목요일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때문에 네네, 저밸류 굉장히 올라가는 기대감이 막 올라갔다가 음. 금요일에 삼성물산이 다시 찬물을 촥 맞습니다. 해버렸죠. 예, 참으로 아주 시원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날 많이 빠졌고 오늘도 좀 아직도 마이너스이죠. 삼성물산이. 네. 그런 분위기가 다른 기업 밸류와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주식들, 예를 들면 은행 같은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 석 달 사이에 연초 대비했을 때 거의 한 30% 넘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많이 빠졌다가 조금씩 올라오다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총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는 은행, 기업 밸류와 관련되는 게 은행이 많으니까요. 은행의 주총이 이번 주 금요일에 많거든요. 그때까지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오늘 오전에 많이 빠졌을 때는 약간 그동안 못 사신 분들한테는 살 수 있는 기회였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난주에는 그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요. 이번 주에 또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FOMC가 있고 GTC도 있고 BOJ도 살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먼저 이번 주 변수 그리고 예상을 네. 해보자면 첫 번째로 FOMC 이야기를 네. 해볼까요? 이번 FOMC는 금리 인상은 없죠. 금리 인하도 없죠. 네.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데 중요한 거는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는 그날 중요하고요. 또 그 19명의 연준 관련되는 사람이 연은 청재 포함해서 19명이 투표를 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올해 연말에 지금 금리가 5.25에서 5.5인데 기준금리가 네. 얼마까지 될 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뭐 다트하듯이 나 점을 여기에요. 찍는구나. 그렇지. 네. 그 점도표라고 하죠. 지난 12월 달에 이런 걸 했어요. 그 점도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1년에 3개월에 한 번씩 해요. 네. 12월에 했으니까 이번에 FOMC 하게 돼 있는 거예요. 3개월 전에는 올 연말에까지 금리가 한 3번 내려갈 것 같다. 0.25씩. 이게 가이던스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은 어떨까?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막 점도표 맞아요. 2번 내리냐, 3번 내리냐, 사실상 75bp 내리냐, 50bp 내리냐 이런 그렇죠.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인플레가 좀 연말에 아까 말한 PPI, CPI가 조금 업되다 보니까 확률이 헷갈리니까 사람들 의견이 분분하고 우려도 먼저 반영되고 네. 좋은 거는 그런 우려가 주가에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에 좀 미리 선 반영된 거 아니냐는 거고 나쁜 거는 실제 그래서 금리 인하를 2번밖에 안 하는 점도표가 낮아지는 게 19명 투표에서 그런 쪽으로 하면은 그래도 조금 한 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같이 섞여 있는 거죠. 파월과 점도표. 또 중요한 건 경제 전망이에요. 경제가 좀 좋다고 하니까 경제 전망을 높일 수 있어요. 올해 미국에 대한 경제 전망은 원래 3개월 전에 1.4%였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너무나 스트롱하잖아요. 그래서 1.67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금리 인하가 횟수가 낮아질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경제 전망에 대한 것
가격도 중요하고 점도표도 중요하고 좋은 거는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막상 뚜껑 열었을 때는 주가가 그렇게 안 빠질 수도 있고 이게 복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OMC는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에는 목요일에 반영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목요일이군요. 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부분을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QT 완화 여부. 네네. 이걸 지금 제가 살짝 말씀하는데 원래 QT를 완화를 시키면은 금리 인하하는 거랑 많은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QT 완화에 대해서 당초에는 완화를 3월 달 이번 FOMC 때 논의를 많이 한다고 했거든요. 네. QT에 대한 입장을 논의한다. 라고 1월인가 했었어요. 네. 실제 그래서 QT를 완화해서 QT를 축소시킬 것이냐, 자금을 계속 풀어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와요. 이견이 일부 그 연은 총재나 연은 의사가 얘기한 게 있는데 연준이 갖고 있는 역 레포라고 있는데 리퍼처스 5천억 달러의 역 레포가 역 레포가 줄어들게 되면은 QT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줄 것 같다 상반기대로 이런 얘기도 나와서 실제는 이번에는 QT 완화를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아마 실질적으로는 한 2, 3개월 더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그 예상이 최근에 다시 며칠 사이에 올라왔어요. 네. 따라서 이것이 QT가 완화가 되면 좋은 얘기인데 네. 이 컴비네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 저는 QT는 구체적 관계 없을 것 같고요. 네. 점도표도 의외로 그냥 3번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반면에 경제 전망을 높이고 인플레가 둔화가 빨리 안 된다는 불안 요인을 부각시키면서 네. 구두적으로는 매파죠. 점도표는 안도하고 네. QT는 좀 더 기다려보는 네. 이런 컴비네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아까 21일이라 하셨네 한국 시간으로 그럼 오늘 18일이죠. 네. 18, 19, 20일 요 3일 동안에는 눈치 작전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는 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지금 시장에는 좀 반영이 된 상태예요. 네, 어느 정도 된 것 요런 같아요. 예,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다음에는 BOJ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또 BOJ에서 이게 있었더라고요. 예정에 없었던 국채 매입 입찰 공지. 그래가지고 이 금리 해제 점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될 것 같다. IB에서는 또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반대쪽이 요거 대신에 요걸 주는구나. 네, 엔화는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당근을 주는 거네 시장에다가. 그래서 일본장이 아침에 셌죠. 네. 아까 보니까 1.몇% 오르던 것 같은데 유동성을 공급해 주면서 양방을 하는 거지. 금리는 올리는데 네. 유동성을 공급한다. 충돌적인 걸 하니까 처음에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 신경을 써가지고 일본이 주식이 지난주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네. 그거 반대되는 급부, 유동이 등가되는 그런 반대 급부의 조치가 나온다. 그러니까 네. 긍정적인 걸 오늘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일본은 어쨌든 N저가 해제가 되면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하지만은 또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본에 대한 지나친 익스포저보다는 다른 나라를 쳐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네. 희망컨대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 엔화 강세, 한국의 한국의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그럼 걸레는 수출죠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일본이 저렇게 또 다른 또 유동성을 지급한다 그러면은 네. 공급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수혜가 애매해질 수 있겠네. 아, 그래요? 엔화가 강세가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수출해서 부딪히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자동차주가 불리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건 네.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켜봤는데 아직까지 주가 향방은 지켜봐야 된다. 그럼 모르는 거죠. 네. 그러면 BOJ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일단은 예상하십니까?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일본의 무슨 노동조합에 관련되는 여기서 임금 협상 렌고라는 그 노동조합에서 임금 협상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합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이 평균 임금이 5.28% 오른 거로 집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작년에 아마 3.58인가 올랐을 거예요. 재작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거긴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BOJ가 제로금리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조만간 그럴 폐지할 가능성이 확인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예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한국 주식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건데 자동차 주식은 어쨌든 엔화가 강세되면 우리한테 파지티브한 거고요. 하지만 일본 주식에서 자금이 한국 주식으로 올 수 있다는 그거는 일본 주식 유동성을 공급하면은 그 임팩트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저의 임금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그래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 때문에 수익 실현한 건가요? 지난주에 빠진 거죠. 있죠. 내일 아침이죠. 19일 날 새벽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께서 네.
이게 이벤트 있으니까 GTC 와서 한번 기조연설 이거 뭐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혹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것인지 요란한 그 잔치에 별로 먹을 거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끝날지 그러면 새로운 뉴스고 네. 아니면 뭔가 새로운 서프라이즈가 있으면 역시 젠슨 역시 엔비디아 하면서 내일 기점으로 다시 올라갈지 알 도리가 없죠. 근데 그 포인트가 이번에 B100 GPU 소개로 좀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예, B100이죠. 근데 B100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가격이 엄청 높게 나온다. 그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좋죠. 거예요? 좋아요? 네. 그러면 가격이 예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성능이 칩들과 엄청 좋으면 당연히 가격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관련되는 부품들 입장에서는 네. 좋은 거죠. 긍정적인 네, 영향.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품에 채용되는 건 내년부터 본격화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이 의미가 있고 특히 이 제품은 B100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지금 H100 네. 이런 거 지금 뭐 올해 2분기부터는 H200 가지고 지금 붙고 있잖아요. H200이 올해 2, 4분기부터 양산되고 이 B100은 올 말 내년도부터 되기 때문에 B100에 대한 스펙 제공이 나와서 특히 하이닉스가 아니고 삼성이나 마이크론한테 어떤 기회가 될 것인가 걔네 제품하고의 호환성 네. 이런 측면에서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얘기하면 B100에 대한 스펙과 일정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물론 새길로 젠슨왕이 지금의 수요 공급에 대해서 또 한마디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 이 두 네. 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젠슨왕은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 있던데요. 공짜로 가져가도 다른 집 안 쓰고 우리 걸 쓸 거다. 우리 걸 돈 그러니까요. 주고 네. 얘는 공짜 주는데 우리는 5천만 원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비싸도 쓸 거다. 야, 이게 뭐 보통 얘기 자신감이 아니죠. 뻔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GTC에서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HBM 신기술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 대한 협업 가능성 이 부분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삼성전자 12단 HBM3E를 공개한다 하면서 별도 세미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개는 좀 확실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중요하죠. 예, 삼성 입장에 HBM3 공개한다 그러니까 어텐션하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AI가 부흥하다 보니까 반도체 칩 굉장히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데 그래서 또 주목받는 게 하나 더 있죠. 네, 전기. 네, 그렇습니다. AI 시대가 됐을 때 가장 핫한 게 쇼티지한 게 GPU죠. AI 반도체 칩이었고요. 네. 근데 이거 하려 보니까 칩이 막 모여지지 않으니까 서버가 부족하고 서버 관련된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데이터 센터를 하고 나니까 뭐예요? 전기가 부족해요, 전기. 그러니까요. 근데 데이터 센터하고 뭐 전기 구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거 하려면 변압기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전기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가 빠르면 그렇죠. 내년부터 예. 전기 변압기 공급 부족할 수 있다. 그런 얘기했죠.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구글을 검색할 때 여러분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럴 때 전기가 들어요. 이렇게 한 번쯤 검색할 때 뭐 1분, 2분. 검색을 할 때마다. 그럼요. 오. 그 전기 들어가죠. 근데 검색할 때 전기 들어가는 거하고 텍스트를 그 다음에 챗GPT에서 우리가 막 질문해가지고 질문에 답하잖아요. 네. 그럼 얘가 막 머리 돌릴 거 아니에요. 머리 굴리고 막 하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전기료가 10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검색하면 1이라고 치면 GPT를 사용하면 10배. 10배. 네. 그림 같은 거. 네. 그림 만들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뭐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60배라 합니다. 여기서 60배요? 네, 텍스트에서 60배. 아, 텍스트. 그러면 만약에 이미지는 스틸, 동영상으로 되면? 이게 정지 영상이니까 네. 뭐 비디오라든지 동영상이 되면 얼마나 전기료가 필요할까?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멀티 모달화 되면 될수록 전기료는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 전기가 기존 전기하고 안 되니까 뭐로 해야 돼? 원자력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SMR도 그렇죠. 얘기가 굉장히 예. 많은 거구나. 근데 SMR이 주가 미리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이 얘기 나오면서 지난주부터는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약간 조정인데 이 원자력은 시간이 좀 걸리죠. 투자자들도 얘네들도 원자력 할 만들 때는 큰 거 보통 하면요 7년 걸려요. 아, 7년이나 걸려요? 오. SMR은 모르겠어요. SMR은 그렇지 않을 텐데 네. 이게 소형 원자력이고요. 주변에서 도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게 SMR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SMR은 그렇게 안 걸릴 거예요. SMR로 해가지고 하는 그 액티비티가 보통 29년 정도에 네. SMR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오더가 아마도 내년부터는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죠. 있어요. 일단 한국에서는 2028년까지 한국형 SMR을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밝혔죠. 올해 말 내년부터 그건 7년까지 안 걸리는 거지. 3, 4년 정도 걸리는 건데 네. 그 내년부터 되는 거니까 그럼 내년 되면은 SMR에 대한 주식은 실적은 올해는 별로 안 되고 실제 내년까지도 실적이 아니죠. 그 27년 거를 땡겨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관련되는 주식이 SM 관련된 주식이 좀 있어요. 네. 엄청 크진 않습니다. 걔네들이 주가가 최근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한국도 야금야금 계속 올랐습니다. 그 네. 대표적인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에너빌리티. 예.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있는 ETF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주식이 아까 SMR, Small Modular Reactor죠. 그래서 요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 이게 밸류에이션이 아주 편안하게 27년 거를 땡기지 못해요. 이건 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은 우리 PER로 하지 않고 투자가 들어가니까 감가상각이 되고 많이 되니까 네. 많이 일시로 투자하면 감가상각이 많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이익성이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PER로 안 하고 EBB 따라요. EB 따라고 ABC 영업이익이고 네. 그다음 DP가 디프리션 에모테 감가상각이거든요. 네. 감가상각을 이익에 보태줘서 제대로 평가하자. 네. 투자에 대한 자금은 결국 다 회수하니까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EBB 따로 해가지고 뭐 과거 평균 대비 약간 아니면 경쟁사비 약간 디스카운트 하더라도 EBB 따가 15배다 20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하면은 그건 단기적으로 1년 때 흑자를 폭을 줄이거나 적자를 만들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PER이 너무 높잖아요. 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다 회수할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포함한 그 가치에 몇 배의 배수를 주냐. 그래서 EBITDA가 15배다, 20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한 목표 주가들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아직 괴리가 조금 있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 뭐 받을 때 접근 방법으로 접근하면 어떻겠는가. 전반적인 정책의 분위기가 중요한데 지난달 2월 14일 날 네. 미국 하원에서 네. 원자력을 제대로 빨리 규제를 완화해주고 네. 그래서 패스트 트랙으로 원자력을 사업을 마련하겠다. 추진한다. 차세대 SM을 포함한 거예요. 이런 걸 하겠다는 게 통과됐어요. 그래서 2월 14일부터 지금 한 달 사이에 미국 주식 많이 오른 거고 우리의 이 주식도 오른 게 있는 거죠. 근데 추세적으로 아직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2035년까지 640조 원 규모로 형성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기에서는 이쪽에서는 그것도 탑픽이 또 괜찮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좋은데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그냥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네. LS 일렉트릭 뭐 관련되는 게 다 영향이 미는 오늘도 거죠. 올라가요. 예. 그쪽이 올라가는 거도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고 보는데 네.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애매한 입장에 우선 레벨을 온 것 같긴 해요. 근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새로 하더라도 빨리빨리 오지가 있는 않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공백이 생각보다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는 것 같고요. 얘네들은 PER 개념으로 애널리스트 한 15배 정도, 15배 정도 보는 것 같은데 네. 아직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계단식으로 가다가 멈췄다 이런 패턴을 가지 않을까. 단 조심할 거는 시장에서 확실한 다른 대안 더 엄청나게 싼 섹터가 등장하면은 많이 오르잖아요. 이 실현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지금 많이 이미 갖고 계시면 상관없는데 안 갖고 계시 새롭게 접근한다면은 이 실현에 대한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비중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변압기도 괜찮지만 그 아까 말한 그 에너지 쪽의 네. 관점에서의 접근을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SMR 쪽으로. 네네. 그럼 다음에는 조선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철강 회사가 중국의 조선 업체가 불공정으로 무역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조사해달라. 그러니까 불공정을 조사해달라고 미국에 있는 철강 노조가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12일자예요. 12일. 그러면 그걸 45일 이내에 여하의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중국에 있는 조선 선박들이 미국에 입항하는 게 뭔가 불이익을 뭐 페널티가 됐든 뭐가 됐든 하게 되면 네. 장기적으로 이게 장기적인 게 사실은 한국의 조선주한테 긍정적이지 않냐 이런 심리가 조금 세게 들어갔죠. 그렇죠. 긍정 심리가 딱 발동이 됐었죠. 그 조선의 공모 애널리스트 분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은 대단히 큰 회원국도 아니고 또 큰 조선국도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해도 국내 조선 업체에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중국에 제재를 하면 전반적으로 해산물 동량이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궁극적으로 조선 업체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만 또 리포트를 찾아보면 그래도 당분간 긍정적인 심리는 작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우리 다른 섹터 애널리스트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 거의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토를 달 만한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입장이고 단기적인 센티에 영향을 주고 있고 장기적인 거는 가봐야 아는 거죠. 미국이 뭐 그 조선업을 규제한다 해서 중국을 자기네들이 조선소가 많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아마
전 세계 마켓시가 몇 프로 내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 믿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철강이나 이런 쪽에서 그 조사해달라 그래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 뭔가 부과를 하게 되면은 걔네들이 입항을 잘 못하게 되고 그럼 아까 교육이 잘 안 되고 그런 얘기. 네. 그럼 계속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있는데 한국의 조선주는 그게 아니더라도 아마 그 친구나 다른 친구 똑같은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작년에 오더 받은 거, 재작년에 오더 받은 거, 그전에 오더 받은 것이 제대로 좋은 성과와 좋은 이익으로 발현돼서 실적으로 인식되는 게 네. 작년 4분기, 3분기 말부터 반영이 됐어요. 근데 주가가 올해 1월달 될 때까지 썩 뭐 만족스럽게 올라가진 그렇죠. 않은 거거든요. 네. 그 측면에서의 저평가나 내지는 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이런 그 미국발 이런 것들이 심리를 자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옳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조선주도 몇 개 없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올랐는데 이 구조조정 해가지고 회사를 좀 효율적으로 바꿔서 그 대가를 주가에서 반영시키고 있다. 투자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물론 한국이 좀 버틀렉이 있는 게 인원이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해 들어와서인가 올해 지금 올해가 아니라 작년도 9개월 동안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의 거의 80% 이상은 그 태국이랑 포함해서 외국인들이에요. 이거에 인력을 확보하고 또 실제 교육해가지고 현장 투입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거꾸로 그 정도로 지금 수주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선주 자체의 수주에 대한 가치가 평가가 덜 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센티먼트적으로 봤을 때 가벼운 주식이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을 하나오션하고 또 다른 거죠. 방위산업 관련되거나 이런 쪽으로 또 경제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이 조선주가 근본적으로 리레이팅이나 아니면 제대로 평가받는지 여부는 한 종목, 저는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네. HD 한국조선해양인데요. 네. 이 주식이 다른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삼성중공업 대비 천천히 가거나 덜 가는데 그거는 이게 지주회사격이 있거든요. 밑에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라고 3호중공업이 있는데 똘똘한 친구가 있어요. 네. 물론 현대중공업도 미포조선도 다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주회사라는 측면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억눌려 있었는데 네. 이것이 향후에 다른 주식하고 괴리를 좁혀 나간다면은 이거는 조선주에 대한 평가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눈치를 채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나가는 조선주가 있고 상대적으로 덜 가는 HD 현대조선과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게 있는 게 괴리가 좁혀지거나 이게 올라가는 각도를 보면은 이게 대세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갈로만 가고 좀 안 그러려면 처질 것인지 이걸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미국발로 왔었던 긍정적인 영향도 바이든이 대선을 앞두고 친노조 전략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 그렇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하나 말씀드리면 바이오주도 괜찮잖아요. 네네. 이것이 일견에는 이제 반도체나 아니면 은행주 포함해서 지배 밸류업이 좀 약간 쉬면서 좀 조정받으면서 드시하고 있는데 끌고 있는 대형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이게 CDMO 계열인데 CDMO 관련되는 거 바이넥스도 비슷한 건데 조그만 주식이고 그다음에 흔히 많이 알테오젠 이런 주식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아직 가려면 더 있어 보여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서 저기 30만 원 목표 주가 한 친구 제가 그걸 믿는다는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동감합니다만 여러분들한테 그걸 강요하거나 설득할 정도 자신 있는 거 아닌데 그 논리가 상당히 그럴싸해요.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그 머크사한테 그 특허료에 대한 것도 3%냐 5%냐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얘네가 머크하고 안 하고 다른 회사하고 해서도 기본적으로 3%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그 분석이기 때문에 3%밖에 안 될 거다라고 단정 짓는 건 그건 너무 진짜 언더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 아니냐는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각 종목을 따로따로 볼 수 없다면은 어차피 그 ETF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헬스케어 관련돼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장렬하게 브리핑하는 모습을 제가 또 옆에서 지켜보면서 보조를 해봤는데요. 덥습니다. 에어컨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장렬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네. 덥습니다. 이번 주 FOMC 그리고 GTC 이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그걸 또 간략하게 리뷰해보는 시간 그렇죠.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장렬한 브리핑. 다음 주에 만나요.